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에 처음으로 찾아온 마음약국 박예미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준비 많이 하셨죠? 우리 막 좋은 계획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못 지킬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또 새로운 계획으로 알차게 26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좀 오늘 사연이 듣기로 조금 무겁더라고요. 사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연미의 마음약국 애청자입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같이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문 열고 밤늦게 문 닫고 밥 먹는 시간도 맞추기 힘든 만큼 늘 함께, 늘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마침 임차인이 나타나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일을 안 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배우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복지센터에 나가서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과 차 한잔도 하며 수다도 떨고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살아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가 어디 나간다 하면 어디가? 몇 시에 와? 안 가면 안 돼? 하루 종일 집에서 제 뒤를 따라다니듯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고 친구 만난다고 하면 괜히 말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이 쉼터가 아니라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밉다기보다는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평생 같이 일하며 살았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 달래보지만 저에게도 제 삶, 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현미 약사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상처 주지 않으면서 저도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는데요. 오랜 시간 두 분이서 가게를 해 오셨다니 고생도 많이 하셨다, 그죠? 근데 또 불경기가 참 요새 우리 마을에 다니다 보면 가게 이렇게 문 닫은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요행이 또 가게가 잘 정리가 됐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가 늘 같이 거의 우리 일반적으로는 출근을 하고 뭐 집에 있고 이러는데 같이 늘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70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함부로 그걸 해도 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위로 탁 던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앞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내 거다. 그러면 탁 던지가 뒷면이 나왔다. 그게 남편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부로서 만나는 업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똑같다는 뜻이죠. 다른 데서 만났던 어떻든. 근데 아무래도 좀 제가 듣다 보니까 공감은 좀 갑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여자분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계속 장사를 같이 하셨다면은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범위가 좁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회사원 남편분들이랑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남편분이 아마 선한 면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사람이 이렇게 아마 좀 선하신 쪽일 거예요. 예, 좀 그래도 막 밖에 사회활동 많이 하고 이러면 막 객기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장사 다 하고 마무리했는데 부인하고의 어떤 그런 게
뭐 어떻게 우리가 젖은 낙엽이라고 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말도 농담 삼아 하지만 70 정도인데도 부인한테 그래도 아직 애정이 남아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데 또 당사자분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사연 들어보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 세상살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 우리가 뭐 중매를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까지 하게 될 때 처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했죠. 그때 남편이 같이 있더라도 조금 어디 예를 들어 잠깐 나갔다가 시간이 약간 길어지면 어디 있지 걱정도 하고 빨리 안 오나 하고 이런 마음도 막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 귀찮아진 거죠. 네, 참 이게 늘 이 마음 약국을 해오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날은 하늘처럼 파랗고 또 어떤 날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까맣고 이게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시실, 날실 이런 식으로 이, 이 아저씨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마 사연 주신 분은 바깥 활동 같은데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할 것도 찾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남편분이 그 가정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어떻게 해봐라는 거는 말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늘 하는 말인데 그 분이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늙어가지고 갑자기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같이 장사하실 때도 다른 남편들보다 아마 집사람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같이 행동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한 걸까요? 그분은 그대로인데 사연 보내신 분이 변한 건 아닐까요? 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닥치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예전까지는 안 돌아가더라도, 좀 남편도 나랑 평생 장사만 하고 친구도 많이 못 만나고,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래, 좀 깝깝하고, 이런 내 마음도 어쩌면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가짜 마음은 아닐까라고 되짚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분이 어떻게 바꿀, 같이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이름 뭐더라, 노인들이 가는 학교도 있고요. 또 센터도 많아요. 그게 뭐 탁구도 배워주고 외국어도 배워주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전 지금 60 중반인데, 와, 70 넘고 이러면 들어가서 진짜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강사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를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내 혼자 가면 편하죠. 근데 우리 그런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을 하면 뭐 부부끼리든지 막 거기서 또 여행을 가고 또 거기서도 뭐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오랜 시간 너무 고생이 가왔잖아요. 네. 서로가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너 이게 조금은 없어지는 나이가 된 것 같은데요. 좀 제 이거 방송을 좀 듣고, 당분간 한번 뭐 굳이 명상이랄 것도 없이 그냥 뭐 집 앞에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혼자 뭐 10분이든 한번 찬찬하게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뭐 나뭇잎은 많이 없겠지만 조용히 한번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이지만 더 나아가지고 남자, 여자, 더 나아가서는 같은 인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구 행성의 한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차원을 조금만 넓혀보면서 남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가게를 하셨다면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속상했을 때 서로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한번 쭉 다니면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모든 문제는 묘하게도 제가 이렇게 마음 약국에 약사라고 맹칭을 걸고 참 어줍지 않게 이런 걸 하고 있지만요. 결론은 내 안에도 내가 해결을 하더라고요. 내 자신 속에 해결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부분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걸으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영 맹답은 아니어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두 분 제가 봐서는 마음들이 좀 어지신 분들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이런 사연도 안 보내요. 니는 니 알아서 살아라.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남자처럼 변하고요. 남자들은 여자처럼 변해가지고요. 70 넘으면 그 무섭답니다. 여자분들이. 가음도 잘 지르고 목소리도 커지고 집에서 막 남편한테도 야, 니, 나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분은 보니까 사연 보내신 분은 보니까 그래도 좀, 좀 애잔한 게 있어요, 남편한테. 또 속은 상하는데, 남편이 밀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짧게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러고 나면 한 번, 두 번, 자꾸 그런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서 답을 찾다 보면 저절로 답이 나와져요. 아, 내가 남편하고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해본다든지, 그러고 나면 또 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내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 되면 남편도 잘 갔다 오라고 하게 변해요. 뭐 크게 근본은 안 변해도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니 변하지 않는다 해도 가해는 변합니다. 다는 안 변해도. 아마 그 점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제가 참 외람되게 이런 데 신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진심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도 답하다. 뭐 그래도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면 제가 전화번호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앤미의 마음약국 첫 방송이었는데요. 늘 하는 말 부족한 게 많고, 많은 것들이 노력을 요하는데요. 또,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들어주시고, 나름 편이 있거든요.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번에도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연이긴 해도 또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용기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그라미 방송국 저는 박앤미의 마음약국 약사 박앤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